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를 정리할 때 유용한 그런 어떤 자료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 모두 리스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리스트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오늘은 튜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튜플하고 딕셔너리는 조금 비슷한 구조니까요.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튜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사용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튜플을 만들 때는 리스트는 요걸 대괄호로 묶었죠. 근데 튜플은 이렇게 소괄호로 묶습니다. 소괄호로 묶으면 리스트랑 똑같아요. 예, 그러면 이 TP 안에 10, 20, 30 이렇게 세 개의 아이템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튜플은 값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읽기 전용 자료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튜플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리스트하고는 다르게 대괄호로 만든 리스트하고는 다르게 자료의 수정이 불가능한 거죠.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인쇄를 하면, 프린트를 하면 튜플은 튜플은 괄호로 묶여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안에 아이템들이. 이게 튜플이고요. 요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리스트는 어때요? 대괄호로 묶여서 이렇게 출력이 되죠? 다르죠, 두 개가. 요건 수정이 됐죠? 그쵸? 뺄 수도 있고 리스트에다 아이템을 넣을 수도 있었고 뭐 삭제도 됐고 그 다음 20 대신 뭐 200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튜플은 값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튜플 어떤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꼭 소괄호로 묶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튜플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 튜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할 수 없는데 왜 리스트를 쓰면 되지. 리스트는 사실 튜플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죠? 왜냐면 리스트도 또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튜플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사용법도 거의 같은데 튜플은 수정이 불가능한데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럼 리스트를 쓰는 게 무조건 이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건드리고 싶지 않은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의도치 않게 동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실수로 인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데이터를 건드리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데이터는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데이터들은 튜플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오류에 의해서 혹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데이터가 변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 용도인 겁니다. 그래서 튜플은 10, 이런 식으로 하면 튜플이 됩니다. 한번 요거 실행시켜 볼게요. 자, 어때요? 10, 하니까 튜플이 됐죠. 소괄호로 묶인 건 튜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 이렇게 해도 튜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소괄호로 묶고 10 하면 이거는 튜플이 아닙니다. 콤마가 없으니까. 네, 요건 그냥 10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만 넣으면 뭐 이건 다들 알고 있죠. 당연히 숫자만 넣으면 숫자가 그냥 나오는 거지 튜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튜플을 하려면 꼭 콤마가 있어야 되고 소괄호로 묶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묶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리스트와는 달리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정, 삽입, 삭제 등의 리스트 명령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튜플을 만들고 나서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프린트 tp0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10이 출력이 됐죠. 10이 출력이 됐습니다. 접근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0번째 아이템에 접근해서 10을 출력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0번째 데이터에 내가 10을 넣고 싶다. 뭐 이미 10이 들어있으니까 뭐 20을 넣어볼게요. 20을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건 주석이니까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20을 넣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튜플은
여기 뭐라고 돼 있을까?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그렇게 돼 있죠. 튜플은 여기 있는 아이템을 어사인먼트 여기에다 넣는 것, 할당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게 어떤 중요한 데이터인지 모르고 그냥 여기 변수가 있으니까 변수에다 뭔가를 덮어 씌우려고 이게 20을 넣었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걸러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변화되는 걸. 아시겠죠? 요걸 주석 처리하고 위에 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튜플은 아예 이런 명령어 자체가 없어요. 리스트에서만 점 어펜드를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아이템 추가하는 게 가능하고요. TP는 지금 현재 튜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 어펜드라는 메소드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뭐 당연히 수정 같은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리스트와 튜플의 변화는 서로 간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튜플로서 이렇게 10, 20, 30이라는 아이템을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 이 튜플을 괄호에 넣어서 리스트라고 형 변환을 해주면 그럼 리스트 1에는 리스트 형태가 들어갑니다. 지금 잘 보세요. 튜플이 뭔가 변화된 게 아니고요. 튜플을 리스트 형태로 바꿔서 리스트에 넣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어때요? 보시면 리스트 1은 이제 리스트니까 수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또 빼고 여기다가 tp1 이렇게 출력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여기다 리스트도 같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튜플은 여전히 10, 20, 30을 가지고 있고요. 이 튜플 1이 리스트 형태로 바뀌어서 리스트 1에 저장이 됐고 그럼 리스트 1은 10, 20, 30이라는 아이템을 가진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어펜드가 되죠. 아이템 추가가 됩니다. 그럼 리스트 1은 이렇게 하면 10, 20, 30, 40이 되겠죠. 그럼 보십시오. TP1을 출력하면 TP1은 여전히 그냥 튜플입니다. 그쵸? 10, 20, 30 튜플이 되고요. 그 다음 리스트 1은 10, 20, 30, 40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 튜플을 리스트 형태로 바꿔서 리스트 1에 넣었다고 해서 이 튜플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튜플 1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10, 20, 30, 40은 이렇게 10, 20, 30, 40은 리스트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10, 20, 30, 40을 튜플 형태로 변환해서 튜플 1에다가 넣으면 그러면 이제 튜플이 10, 20, 30, 40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될 것이 튜플은 이상하다. 튜플은 바꾸는 게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튜플을 리스트 1, 10, 20, 30, 40으로 어떻게 바뀌었지 이게? 똑같은 튜플 1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튜플 아이템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10, 20, 30이 들어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10 자체를 바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10이란 아이템을 바꾼 게 아니고 이 아이템을 뭐 뺀 것도 아니고요. 아이템을 추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튜플을 어떻게 편집한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이 튜플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고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이 튜플을 편집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튜플에 있는 데이터 자체를 뭐 30을 20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기능은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새로 이 어떤 10, 20, 30, 40이라는 리스트를 튜플 형태로 바꿔서 아예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튜플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딕셔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딕셔너리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리스트와 더불어서 어떤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딕셔너리는 리스트와 비슷합니다. 예, 튜플은 뭐 거의 리스트하고 같았죠. 그런데 수정이나 뭐 결국엔 수정 삭제가 안 된다는 게 리스트하고 다른 점이었는데 딕셔너리도 사실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리스트는 저장 값에 숫자로 접근을 했었죠. 인덱스로. 그러니까 리스트는
리스트에 저장된 값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리스트를 이렇게 저장을 했죠. 리스트에 숫자 3개를 저장했죠. 여기에 접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person1이라는 변수에다가 대괄호 해서 인덱스를 붙였죠. 숫자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얘는 인덱스가 0이었고 얘는 인덱스가 1이었고 얘는 인덱스가 2였잖아요. 그렇게 리스트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딕셔너리는 저장값에 접근할 때 키로 접근합니다. 키로. 열쇠죠. 열쇠. 이 키로 접근을 합니다. 어떤 키워드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래 예제를 보면서 한번 차이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우선 나이와 신장과 몸무게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person 1, 1번 사람은 나이는 26살, 신장은 182, 몸무게는 80kg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erson 2, 두 번째 사람은 나이는 7살, 신장은 100cm, 몸무게는 20kg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잘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person 1의 나이는 %d입니다. 그래서 이 %d에 뭘 넣었냐면 person 1의 0번째 인덱스 요거 넣는 거죠. 왜냐면 나이는 우리가 0번째 인덱스에 넣기로 했죠. 신장은 첫 번째 인덱스, 몸무게는 2번 인덱스 그렇게 넣기로 했죠. 그래서 0번, 1번, 2번 인덱스를 차례대로 인쇄를 했습니다. 나이, 신장, 몸무게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person 1의 나이는 26살입니다. person 1의 신장 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는이라고 신장 은인데요. 아무튼 신장은 182입니다. 182cm입니다. 몸무게는 80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똑같은 걸 딕셔너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딕셔너리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리스트는 대괄호로 시작을 한다 그랬죠. 튜플은 소괄호 혹은 그냥 괄호 없이 콤마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중괄호로 묶어주면 이게 딕셔너리가 되고요. 대신에 좀 다르게 아이템을 저장을 하는데 아이템을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뭔가 넣고 어떤 값을 넣고 콜론을 하고 또 값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person 1에는 값이 26이 저장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값이 182가 저장된다는 이야기고 값이 180이 저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앞에 콜론 앞에 있는 이건 뭘 뜻하느냐? 자, 리스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26, 182, 80을 저장을 한 건데 리스트는 자동으로 26번 아이템에는 0번 인덱스가 할당이 된 거고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자면 26번 아이템에는 0번 인덱스가 182번에는 1번 인덱스가 그 다음에 80이라는 숫자는 2번 인덱스가 지정이 된 거죠. 각각. 그래서 접근할 때 0으로 접근하면 요게 1번으로 접근하면 요게 2번으로 접근하면 요게 이렇게 순서대로 접근이 되는 거였죠. 딕셔너리는 똑같이 26, 182, 80을 저장한 건 똑같은데 인덱스 012로 이 값들이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요걸 키라고 하거든요. 이 키 값들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리스트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 여기에 넣었던 이 키 값으로 접근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person 1의 신장은 182를 보여주게 되고요. person 1의 몸무게는 80을 보여주게 됩니다. 명확하게 차이가 보이죠. 자, 이렇게 하는 딕셔너리하고 리스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차이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럼 어떤 용도적인 의미가 있느냐? 일단 이 딕셔너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리스트는 아니죠. 이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이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키 값들로서 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기억하기도 쉬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저장을 해놓으면 뭐
못 쓸 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몸무게도 저장하고 IQ도 저장하고 뭐 IQ도 저장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IQ도 3번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허리둘레는 4번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발크기도 5번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요. 아이고, 다시. 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80, 뭐 IQ는 120, 허리둘레는 40, 발크기는 뭐 23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펄슨 1에 어떤 변수에다가 펄슨 1에 발 크기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걸 지금 이게 없으면 발 크기가 여기서 뭔지 구분도 잘 안 되고요. 발 크기가 몇 번인지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발 크기는 5번에 저장해놨다고 우리가 요걸 봐야 알 수 있지. 사실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장은 몇 번에 저장했습니까? 요걸 보지 않고서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접근하는 게 약간 불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인덱스 숫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키 값을 생각나는 대로 넣으면 바로바로 값에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키 값만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구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쓰는 것입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똑같이 펄슨원의 펄슨원 나이 하면 이렇게 나이만 빼서 여기에 인쇄를 해주고요. 나이는 26살입니다. 신장은 182입니다. 몸무게는 80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값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접근하는 것도 좀 더 쉽게 해준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딕셔너리의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 자, 이렇게 나이, 신장, 몸무게를 저장하는 딕셔너리 하면 이렇게 펄슨원에 나이, 신장, 몸무게가 저장이 되고 그걸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인쇄를 하면 나이는 26, 신장은 182, 몸무게는 80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그쵸? 그럼 나이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나이 해서 나이에다 30을 넣으면 나이가 26살에서 30살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보면 이렇게 인쇄가 되죠. 나이가 26살에서 30살로 수정이 됐죠. 그쵸? 그 다음에 IQ도 수정을 하고 싶다. IQ를 수정한다고? IQ는 없었는데? 예, IQ는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IQ 없는 키값이라도 해서 넣어서 300이라고 넣으면 새로운 키값이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예. 딕셔너리 조금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IQ, 그러니까 이미 있는 키값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있는 게 수정이 되고, 없는 키값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새로운 키값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신장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값이 돼서 지우겠다. 그러면 del하고 펄슨원에 신장하면 여기에 신장이 있던 항목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나이, 몸무게, IQ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나이를 수정하고 싶으면 펄슨에 요 대괄호 안에 나이를 넣으면 여기에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26살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30을 넣으니까 30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펄슨 안에 어떤 키값이 있는지 알아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누군가가 펄슨 1이라는 요걸 만든 사람이 아니고 그냥 펄슨 1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얘가 딕셔너리예요. 여기에 어떤 키값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사용해 보세요 하면 모르죠. 이걸 만든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걸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키값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자, 펄슨 1에 이름은 구남국을 넣었고요.
나이는 26살을 넣었고 신장은 182를 넣었고 몸무게는 80을 넣었습니다.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키가 뭡니까? 이름, 나이, 신장, 몸무게가 키값이죠.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이런 식의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펄슨 1점 하면 뭡니까? 펄슨 1은 이미 딕셔너리 형태죠. 이 딕셔너리 형태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자료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소드가 뒤에 있습니다. 이 메소드가 키즈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키즈하고 괄호를 한 이 메소드를 쓰면 그러면 이 펄슨 1이 가지고 있는 키값들만 추려서 여기에 넘겨줍니다. 이 키즈라는 요 변수, 이건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십시오. 이름, 나이, 신장, 몸무게라는 리스트 형태로서 우리가 키값을 반환받을 수 있었죠. 그렇죠? 이름, 나이, 신장, 몸무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펄슨 1이라는 딕셔너리 안에 어떤 키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요 명령어를 쓰면 그 명령어가 다 알려줍니다. 어떤 키값이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알려줍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뭐 정확히 리스트 형태는 아닌데요. 딕셔너리 키즈라는 형태인데 어쨌든 이것도 리스트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름, 나이, 신장, 몸무게 요 키들을 알아냈다 하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아시죠? 펄슨 1하고 여기다가 키, 그 중에 하나 나이라는 키를 넣으면 나이가 접근이 되겠죠. 그럼 26이라는 걸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펄슨 1점 하면 이 딕셔너리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쓸 수 있고 점 한 다음 get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키값을 넣은 후에 이 키값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get 얻어줍니다. 예, 그래서 요거랑 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딕셔너리 안에 이 대괄호 안에 키를 넣으면 그 키값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반환을 해주고요. 혹은 get이라는 메소드를 써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26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키즈라는 것을 키즈라는 메소드를 써서 여기에 키 값들을 리스트 형태로 넘겨 받았을 때 이제 그러면 이 키즈라는 변수의 형태가 완벽히 리스트는 아니고 딕셔너리 키즈라는 어떤 다른 자료형을 가지는데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키즈라는 변수에다가 키들을 전부 다 담고 그것을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면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리스트 형태로 형 변환을 해줘서 다시 키에다 저장을 하고 이걸 출력을 하면 완벽한 리스트의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활용이 가능하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펄슨 1의 키를 모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넣고 이 변수를 리스트 형태로 바꿉니다. 그럼 이 키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름, 나이, 신장, 몸무게라는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되죠. 자, 이 키즈라는 리스트를 포문의 뒤에다가 넣고 맞죠? 포문의 뒤에는 리스트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에 키라는 변수에다가 하나씩 차례로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맨 처음 포문 돌 때 맨 처음 여기 지금 4개의 리스트에 4개의 아이템이 들어있으니까 포문 4번 돌겠죠. 4바퀴 도는 동안 첫 바퀴에는 여기에 이름이라는 리스트를 가져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를 해봅니다. 키를 바로 프린트해요. 그럼 뭐가 프린트가 되겠습니까? 이름이라는 게 프린트 되겠죠. 이름은 펄슨 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펄슨 1에 이름이라는 키로 접근 가능한 아이템 뭡니까? 군함국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군함국입니다. 그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또 한 바퀴 돌 때는 나이, 키에 나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이는 펄슨 나이 하면 뭐가 접근이 됩니까? 26이 접근이 되겠죠. 26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면서 모든 아이템들을, 그러니까 모든 키값들을 찾아서 그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들, 값들을 전부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출력이 가능한 거죠. 포문으로.
이름은 군함국입니다. 나이는 26입니다. 신장은 180입니다. 몸무게는 80입니다.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리스트와 튜플과 딕셔너리까지 배웠고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멤버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해볼게요. 새로운 멤버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이유 추가했죠. 그 다음 수지를 넣으면, 자, 여기 수지까지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태연, 자, 태연까지 추가했죠. 그쵸? 여기에다가 아이유를 한 번 더 넣으면 새로운 멤버의 아이유 이미 존재하는 멤버입니다 해서 더 이상 넣지 않죠. 그 다음 끝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워요. 일단 걸그룹 멤버니까 멤버를 넣을 수 있는 빈 리스트를 하나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while문을 도는 거예요. while문 true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true인 동안에는 계속 끝없이 실행이 되죠. 무한 반복하는 거죠.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true니까 여기가. 자, 보세요. 이제 true니까 여기로 들어왔겠죠. 여기서부터 이 들여쓰기가 된 이 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새로운 멤버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끝 입력 시 종료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끝을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럼 if 만약에 이름의 끝이 입력이 됐으면 by를 출력하고 break 해라. 그쵸? while문 밖으로 나가겠죠. 그쵸?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버립니다. 맞죠? 브레이크 하니까 while문 밖으로 바로 나가버리죠. 네. 브레이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루프를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명령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녕, 바이 출력하고 바로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while문을 빠져나가면 더 이상 없으니까요. 프로그램이. 그쵸? 근데 만약에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끝이 아니라면 members라는 이 리스트 안에 이름, 방금 입력받은 이름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쵸? else if. 자, 끝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멤버, 그러니까 요 리스트 안에 지금 방금 입력받은 이름이 있으면, 이게 그 말이죠. if 이 이름이 members 안에 있으면 이미 존재하는 멤버입니다 하고 여기로 이제 멤버를 프린트 해주는 거죠. 프린트 해주고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members 안에 네임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받은 이름이 이 members 안에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아,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드디어 members라는 리스트 안에 append 이 이름을 추가해라. 그 다음에 멤버 추가하였습니다. 출력해라. 그 다음에 멤버를 출력을 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이유 넣으니까 어때요? 빈 리스트였죠. 맨 처음엔 빈 리스트였으니까 아이유도 이 안에 없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일단 끝도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아이유가 이 리스트 안에 있지도 않으니까 넘어가고, 아이유를 멤버에 추가하고, 그러니까 아이유만 들어있겠죠. 지금 프린트 멤버를 하면 아이유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기에다 수지를 넣으니까 끝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멤버엔 아이유밖에 없으니까 수지가 그 안에 있지도 않고요. 여기까지 와서 수지도 멤버로 추가합니다. 그쵸? 태연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연까지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아이유를 넣으면 끝이 아니니까 여기로 넘어왔는데 아이유가 이미 멤버 안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멤버입니다. 라고 하고 바로 끝으로 가서 출력을 한번 해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서 끝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름이 방금 입력받은 이름이 끝이니까 by 하고 이 while문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프로그램은 술과 안주의 조합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딕셔너리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콤비네이션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딕셔너리 형태로 넣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딕셔너리 형태로 넣었고 파전이라는 키에 막걸리라는 value를 넣은 겁니다. 값을 넣은 거예요. 치킨이라는 키에 맥주라는 value를 넣은 거고 치즈라는 키에 와인이라는 value 값을 넣은 거고요.
삼겹살이라는 키에 소주라는 value 값을 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while 계속 true니까 이것도 계속 돕니다. 프로그램이 끝없이 돌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보세요. 일단 input하고 요 안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그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input하고 요 안에 있는 스트링이 출력된 다음에 사용자의 키보드 인풋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일단 스트링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해서 이 총 문자열을 출력을 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그쵸? 요 문자열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 보세요. combination keys 하면 어떻게 됩니까? combination keys 하면 그쵸? 여기에 들어있는 키들, 키값들, 파전, 치킨, 치즈, 삼겹살 이걸 이제 여기서 회신을 해주는 거죠.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걸 리스트 형태로 우선 바꿔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스트니까 리스트, 파전, 치킨, 치즈, 삼겹살 그게 되겠죠. 이제 그걸 스트링 형태로 다시 바꿔줘서 요 앞에 거랑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대괄호 하고 파전, 치킨, 치즈, 삼겹살 대괄호 닫고 오늘은 뭘 먹겠습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키보드 인풋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용자가 만약에 파전이라는 걸 입력을 했다고 쳐봅시다. 파전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콤비네이션 안에 파전이라는 게 있으면 if 맞죠? 파전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엔 뭐지? 그걸 출력을 합니다. 앞에 건 뭡니까? 지금 파전을 입력을 했으니까 여기 파전을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전엔 뒤에 거는 combination.get 해서 여기에 파전이 입력이 되겠죠. 지금 내가 파전을 입력을 했으니까 food에 파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쵸? 파전 get 파전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파전에 딸려있는 value를 반환을 해준다 그랬죠. 요건 막걸리가 됩니다. 막걸리. 그러니까 파전엔 막걸리. 그러고 이제 if문 했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그냥 아예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if문을 했으니까. 그쵸?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while문이니까. 그럼 여기서 뭐 치킨을 하면 치킨엔 맥주 출력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여기서 만약에 끝을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라는 키가 끝이라는 글자가 콤비네이션에 있나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없으니까 요거 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else if 그래? 그 안에 없단 말이야. 없으면 그래 혹시나 누가 끝을 입력했니? food하고 끝하고 같니? 그랬을 때 같으니까 by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겁니다. while문 바깥으로 브레이크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근데 만약에 끝도 아니고 끝을 입력한 것도 아니고 삼겹살을 입력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뭐 햄버거를 입력했다. 그럼 어때요? 햄버거가 콤비네이션 안에 있나요? 이 딕셔너리 안에 있나요? 없죠. 넘어가고 끝입니까? 끝도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음식은 뭐가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출력해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일단 햄버거 하면 그 음식에 뭐가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여기에다가 치킨을 하면 치킨엔 맥주 그쵸? 치킨엔 맥주 출력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끝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자료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시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리스트, 그 다음 튜플, 딕셔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걸그룹 멤버 관리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술과안주의 조합 추천 프로그램까지 모두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